안녕하세요. 하나비전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제하고 다르게 또 양봉으로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비전을 보면은 그냥 슬금슬금 왔다가 올라가고 왔다가 올라가고 좀 이런 식으로 그냥 파동을 그린다라고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주분들, 이 파동을 아무리 그린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 하나비전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 정도는 저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파동이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작정 이게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 고점에서 정말 밀릴 때 그냥 아무 대응도 못하고 꽉 물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비전이 먼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저는 수급입니다. 지금 하나비전이 작년 9월 달 때부터 지금까지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사실 계속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외국인들은 별로 수급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수급은 지금 기관들이 580만 주, 그리고 투신이 250만 주,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가 둘이 합쳐서 약 250만 주 정도의 물량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대가 고점이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수급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하나비전이 주식회사의 본질 자체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요. 수익이 좋아야 되는 회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비전의 현재 매출의 상황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분기에 대한 실적인데 어떻습니까, 주주 여러분들? 계속 영업이익은 우상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장형 회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가 지금 괜찮죠? 회사 자체가. 방산도 잘 돼, 항공업도 잘 돼, 그리고 본업도 계속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가 계속 방산 쪽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가 또 지금 반도체 쪽으로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뭐 그게 이제 하나 비전이 중심에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사업 쪽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 비전도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 가격이 이제 상승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근데 정말 단순하게도 사실 돈이 들어와야 돼요, 주주 여러분들. 그냥 뭐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이라는 것도 값이 오른다라는 건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매수할 사람들이 먼저 많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매수는 절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주주 여러분들. 누가 필요해요? 매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는 구간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그거를 매물대라는 걸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분들하고 하나비전을 작년 여기 11월 달 때부터 계속 영상 촬영을 해오고 있었죠. 저는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저는 지금까지 계속 꿋꿋하게 끌고 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62,500원일 때도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저는 그러면 지금 매수할래 하면 저는 안 해요. 왜? 얘 지금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저는 그러면 차라리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저는 64,000원 돌파할 때 따라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혹시 6만원까지 기회 올까? 그럼 저는 눌림목 왔을 때 싸게 사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영상 속에서 말씀을 드렸죠. 6만원에 왔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위로 그냥 올라갔을 때 따라잡을 수 있도록.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주 여러분들? 제가 영상 촬영하고 나서 분명히 어제 6만원까지 왔죠. 그럼 전 차라리 어제 6만원에 왔을 때 샀으면 최소한 비싸게는 안 샀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거는 나중에 문제지만 최소한 저는 어제보다 마음은 편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꼭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건 이 주식은 항상 매물대라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 바로 매물대를 돌파한다. 그리고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다시 눌림목 구간을 만든다라는 이 간단한 개념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여기 앞쪽 구간 있죠? 여기가 지금 63,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 매물대를 지금 시원하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이 매물대를 지금 벗어나냐 못 벗어나냐의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한마디로 지금도 싸게는 어떻게 샀는데 거래량이 먼저 실리진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요.
결국은 지금 거래량이 실리는 걸 확인을 하는 매매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비전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매도에 대한 맥점 그리고 매수에 대한 맥점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010-4459-6279로 비전이라고만 저한테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하나비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매수할 때 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주식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익만 나면 돼요. 근데 사람이 최고점을 찍을 수도 없고 최저점을 맞출 수도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떨어지는 추세라는 거는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올라가는 추세라는 것도 파악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다만 사람의 심리상 올라가는 게 더 갈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 하나의 파동을 어떻게 공략을 하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매도 포지션을 잡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어떤 식으로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비전 최종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을 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하나비전 월봉으로 최종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주분들 이 하나비전이 잘 한번 보세요. 제가 계속 매물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매물대를 돌파를 하기 전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싼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비전의 어떤 기본적 분석이 끝나신 분들, 정말 중장기 관점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쌀 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는 끌고 가시는 매매보다는 이제 그냥 좀 스윙 관점으로 종목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고 하는 거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계속 이 눌림목 구간만 공략하면은 생각보다 수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똑같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핵심은 쌍봉을 지금 완성을 하냐 못하냐의 그 기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이 쌍봉 구간에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실리는지만 꼭 체크를 해주세요. 만약에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제가 또 주주분들한테 따로 문자로 알림 드릴 거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